LG 에너지 솔루션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적은 매출이 16.1%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55.3% 감소를 시켰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8.7회전으로 기대치 이하로 나오고요. PBR은 0.56 수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2조 거의 3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6.1%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0.4%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거의 뭐 그 재고가 그 작년도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좀 증가했지만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48.6% 상승했고요. 판매관리비가 18.7% 증가했는데 영업손실 3,189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52.9%가 영업손실이 감소를 했습니다. 경영성과가 좀 낮았다는 얘기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6%로 3.8%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스루풋 회계로 분석할 때 제가 다음 장에 얘기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그 먼저 선구자신데 요거를 그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그 스루풋을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 이 make money 돈을 벌자는 얘기고요. 그것이 기업의 어떤 기업이든 더 골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풋은 그 매출액에서 매출 재료비를 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true variable cost라고 그러는데 순수 변동비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면은 저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매출 재료비라는 용어를 쓰고 앞서 건설사를 했을 때는 외주비를 그 이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 넣었는데 그때는 이제 뭉뚱그려서 매출 변동비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산식이에요. 스르프 빼기 오이가 순이익이 난다. 넷 프로피트. 그리고 TI 오이가 요게 넷 프로피트 나누기 인베스트먼트 투자. 요렇게 되면은 이게 그 투자 회수율이 되겠는데 저는 요 인베스트먼트보다도 재고를 좀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ROI 인벤토리 여기 인벤토리라고 있죠. 그러면은 스루풋이 증가하면은 일반적으로 캐시플로우도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운영 경비는 좀 감소시켜야 되는 게 목표죠. 여기 그 녹색으로 한 것은 더 올려야 된다는 거고 레스 빨간 거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를 내리는 목표를 해야 되고 인베스트먼트 투자도 결국은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벤토리 재고도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위프라는 것이 이제 제공임인데 대기 중인 거다. 이렇게 얘기가 인벤토리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이제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인베스트먼트도 감가상각비 등으로 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에, 캐시 플로우가 올라가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평가 지표에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비유를 하죠. TO의 생산성 또 하지만은 또 스르픈율하고도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재고 회전율이 있는데 여기 T는 스르프 회계가 공식적으로 돌아갈 때 이게 스르풋이 되겠습니다만은 스르풋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트루 베스트 코스트
베리어블 코스트 성격으로 하는 게 그 산출하기가 좀 더 날 겁니다. 경험상.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그 소개를 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저보다 선구자신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 장에서와 같이 수치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변동비가 9%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해서 7.1%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무려 41.9%가 재료비가 크게 인상이 됐었어요. 스루풋 금액상으로 37.1%가 증가했고 스루풋율로는 4.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스루풋은 금액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스루풋율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루풋율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 각각 따지지 않고 어차피 쓰는 돈이다. 운영 경비 17.7%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2로서 0.13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영업손실 3,195억 원대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억 7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앞서 그 원가 손익계산서의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 평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게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장의 그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과 제품, 반제품, 제공품은 없어요. 반제품이 거의 제공품 성격으로 인식이 되는데 거의 뭐 단순 공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공품을 굳이 이 평가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4억 1천만 원이 증가해서 여기에다가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아까 그 5억 700만 원 차이 정도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매우 낮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전체 재고 자산은 3,331억 원이나 크게 감소를 했어요. 원재료가 또 크게 감소한 거로 되어 있죠.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 PQ가 아니고 우선은 MC하고 OE하고 그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합니다. ABC로 표현한 것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9.5%가 상승했고 운영 경비는 17.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2조 7천억을 빼면은 가공 비율이 가공비가 1조 한 2,769억 원인데 이게 총 제조 비용의 12.9%로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이건 생산에 해당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과 회사가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1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1단계가 패스가 되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2단계 PQ 총재료 비용과 그 다음에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도 없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도 딱 일치를 합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주면은 그 현금이 3,391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3,391원이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3,331억 원만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59억 원의 그 재고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은 59억 원이 바로 그 평가 손실입니다라고 답변이 되는 겁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3,563억 원이 집행이 돼서 2% 정도만 올랐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1,086명이나 크게 증가했어요. 전년도에는 1,500명이나 증원이 됐고, 그래서 저임금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와서인지 평균 임금은 1억 1,150만 원이 됐습니다. 7.1% 하락했어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네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500명이나 증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1억 2천까지 연봉이 올라갔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임금들을 꽤 많이 올려줬는데 올해는 야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업 손실을 조금 줄이는데도 그 좀 기여를 했겠죠. 지급 수수료가 25.3% 증가했어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8.7회전으로 상승했고, 저는 스루픈율, TO의 생산성도 중요하지만은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현실이 이 재고 회전율은 원가 회계에 의해서 뽑거든요.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만약에 장난질을 하면은 이제 그 갭이 생겨버리고 그런 것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다 순방향으로 다 상승이 됐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차입금을 좀 더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다시 갚았다가 요 갚았을 때는 유상증자로 갚았는데 또 그만큼 돈이 또 들어가니까 어, 레버리지율이 18.7%까지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통계상 카테고리에 순방향인데 회전율도 상승하고 스루픈율도 상승했으면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 회계도 깨똑깨똑 그러고 있네요. 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면은 수량으로 WCI 회전율을 산출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율이 상승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값을 보면은 원재료의 그 원재료명을 소형 어플리케이션 양극재로 되어 있는데 23.9% 하락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 매입처는 LNF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은 전동 공구용 배터리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판매 가격은 상승했으니까 전기차용 배터리도 그 상승이 되지 않았겠느냐. 나중에 그 삼성 SDI 쪽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 공개한 거는 소형 어플리케이션 배터리, 요거 원료에 썼던 거, 그거용 배터리 금액만 했고, 나머지는 뭐 영업 비밀인지 알려주질 않네요. 요거를 그 요약표로 만들어 보면은 만약에 이제 납품 단가를 결정하는 그런 결론을 낸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23.9% 원재료 연동형을 해달라고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제조 원가 비율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원가 패러다임으로 판단한다면 그러면은 20.8%가 내려간 게 돼 있고 가공비 변동률은 0.1% 상승한 거로 되니까 20.7%는 가격을 깎아야 되겠다. 근데 그동안에 안 올려주지 않았느냐? 어쨌든 시장 수요에 의해서 16.7%가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된 폭이나 마찬가지죠. 이거에 비해서 원가 가지고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참 이 모순된 행위들이다. 결국 원재료 가격 내려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제조 원가하고는 사실 판매 가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이 드러난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요거 프로핏을 제로로 했을 때 이렇게 역산으로 쭉 풀이해 가지고 더하면은 13조 거의 8천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가격이 깎인다고 보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판매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EV용 배터리다. 그런다면은 차당 1370만 원에 납품을 하면은 똔똔이다. 이게 마이너스 7만 5천 원인데 요게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재고가 약간 상승했었죠.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자, 요렇게뿐이 안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재고를 7% 정도만 올려준다면은 실질적으로 판매 가격을 그 이 1370만 원에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은 한 뭐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한번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그 납품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스루풋으로 보면은 스루풋상으로는 좀 높게 나와요. 그 1,560만 원 선으로.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스루풋상으로는 4만 원 정도 손실이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스루풋상으로는 재고 회전율을 9회 전까지만 상승을 시켜보자. 3.9% 정도 노력은 더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한 16조 2천억 정도 달성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한 1420억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도전적인 목표로 재고 회전율도 9회전 올리면서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이그 손익분기점을 전환해서 1,400억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단가로 본다면은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그 손익분기점을 쉽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손익분기점 방식이 아닌 거로 예측할 때는 재고가 조금이라도 증가했으면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것 우리가 확인했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더 높게 나오잖아요. 요게 특별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판매 예측 알고리즘이 딴 기업들하고도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큰 이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높게 나온다면 낮게 나와야 되는데 높게 나온다는 것은 특별히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하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아까 캐시프로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그 캐시프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한 것은 결국은 올라갈 거다고 얘기해주면 구체적으로 그 제시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특별히 배워서 그 주주 잉여 현금 흐름 또 현금 흐름 이런 표도 지표들을 그 산출하는데 학습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건데요. 캐펙스로서 아까 그 인베스트먼트 있죠? 3조 5천억을 투자했고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증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 및 관계기업의 비율이 49.6%니까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고유형자산 투자도 있지만은 종속기업 투자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968억 원을 번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그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금으로는 왜 이익이 나냐? 이게 숨겨진 게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떠니까 그러죠.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채권자한테 1조 5천억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18.7% 증가했고요.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적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뭐 배당이라는 건 꿈에도 꿀 수 없고 작년에 유상증자로 10조 원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최종 4조 5천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돈을 잃었다기보다도 투자 3조 5천억이죠. 채권자한테 또 돈을 빌렸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뭐 돈 번 것도 있겠지만은 4조 그 5천억이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은 그 유출이 됐다 현찰이 요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40만 원으로서 2023년 초 44만 4천 원보다도 우리가 그 옛날부터 고정관념이 죽을 사자가 뭐 많으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요 40만 원대를 좀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PBR이 그 56%로 떨어졌습니다. 적자가 나서 그렇게 그 적자가 개선이 됐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LG화학이 무려 81.84%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5.54, 외국인들 5% 이상으로 여기 했습니다만 거의 5%에 가깝게 지금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흥미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상 LG 에너지 솔루션 2023년 영업손실이 감소했다는 것과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면서 스루프세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경영 의사결정을 이런 거를 쭉 얘기하는 과정에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